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요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질문 줄 때입니다. 질문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여러분들을 좀 시원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무덥덥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덥지 않게 비가 내려줘서 너무 시원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 이야기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하게 보겠습니다. 집에서 목탁을 기도하면서 사용해도 되나요? 마지막 할 때 비싼 벼옷을 입고 가야 되나요? 네, 엿장수는 가위를 1분에 몇 분 할까요? 자, 첫 번째 질문. 집에서 목탁을 하면서 기도해도 되니, 요 여러분들 나무로 만든 악기, 이걸 목기라 그러고, 요 목기를 이렇게 치는 사람이 탁탁 치다 보니까 목탁이라 이름이 변형되었다 이렇게 아시고, 쇠로 가지고도 악기를 만들 수 있고 나무로 가지고도 악기를 만들 수 있고 목기인데, 요즘 주택에서는 목기를 사용해도 옆집에서 이야기 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혹시 종교가 다르거나 이런 분들은 이 목기 소리를 꼭 불교라고 아주 착각하면서 항의를 하거나 듣기 싫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두시라고, 이게 나무에다가 여러분들이 기를 실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가 살아나서 운이 좋아지게 하고 주위도 다 밝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니까 목기를 안 하고 할 때보다 목기를 할 때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유가 왜냐면 공명을 통해서 멀리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무뿐만 아니라 쇠, 흙, 일체 물 이런 거 다 하나가 된 한 몸이라서 전달이 됩니다. 그걸 아시고 사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근데 환경이 가능하다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갈 때 비싼 벼옷을 입고 가야 되는, 비싼 벼옷 입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싸게 팔아서 비싼 줄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벼옷이 비싼 옷이 아니에요. 파는 분이 비싸게 파니까 비싼 벼옷인데, 여러분들 입고 갈 때 그런 옷 안 입어도 돼요. 왜냐하면 화장해서 이렇게 되돌려 준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시신 기증해서 필요한 거 다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화장해서 뿌려주세요 이러면 벼옷 입느냐 안 입느냐는 의미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비싼 것을 입어야 된다 생각하면 꼭 사주세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분이 그 덕에 많이 난감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상호 의존이라 또 비싸게 팔아서 난감을 할 때 또 보태줄 수 있는 마음이라면 보태줘도 됩니다. 그래서 꼭 뭐 비싼 벼옷을 입고 가야 돼 이런 기준을 하지 말고, 내가 돈이 많아서 좀 보태줄 수 있으면 보태주고 또 돈이 적으면 행편 따라서 또 하고 이런 기준으로 사시라고. 우리 남동생이 이 옷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 기회에 남동생 좀 비싼 거 하나 팔아주다 이런 기분으로 팔아줄 수도 있잖아요. 항상 내가 하고 있는 나 다 이렇게는 못하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 택시비가 비싸다고 못한다는데 우리 남동생 택시 하고 있는데 불러가 이번에 한 번 택시 타주자. 왜냐하면 어차피 타고 갈 거. 이렇게 마음을 좀 내보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기준을 쉽게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비싼 벼옷은 아니라도 정갈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뭐 정성이 담겨야 되는 건 분명히 맞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예의를 갖추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성기한 가르침 듣기도 만사인 듭니다. 직장 등록 과정에 국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일본 분이라는데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엄마 입장에서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새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부부다 태교도 더 가르침 받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국제 결혼한다 하셔서 여러분들이 문화가 다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가 제일 많이 다른 것은 남과 여입니다. 이 국가 간의 문화도 있지만 남녀가 본래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끼리 괴로웠는데 여러분 그동안 처음부터 잘 살았어요. 딱딱 맞아가지고 막 깨가 쏟아졌습니까? 자기들이 살아온 역사를 보면 무슨 일본을 왜 덜미냐. 같은 동네 사는 사람끼리 괴로웠는데도 못 살겠다고 친정집에 갔다 왔다가 뭐 했잖아요. 생각해봐라. 같은 동네에 자랐어. 그것도 뭐 같은 군 안에. 옛날에는 뭐 멀리 시집도 못 갔어. 왜? 아는 사람이 있어야 멀리 가보지. 그 읍내 장에 갔다가 만나가지고 오래간만에 야 너 그 뭐 알려주라. 뭐 그럼 할아버지하고 저기끼리 술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야 그러자 뭐 이런 거 하는 거. 같은 동네인데도 산이 먼 산에서 왜? 그 집안 안에도 가풍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일본 뭐 며느리 이런 걱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필요한 것만 가르쳐 줄게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는 존중하셔야 돼요. 존중. 이 존중을 뭘로 해야 되냐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그럼 이해하다가 보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돼서 요 인정하는 이것 덕분에 여러분들이 그분을 존중하는 길로 가겠다. 요 과정을 거치세요.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하시냐 하면 제일 먼저 뭘 이해해야 되면 모습이 다르다 이렇게. 쌍둥이 나도 얼굴을 자세히 보면 달라요. 이것보다 더 심하게 말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같은 나무인데 나뭇잎을 한번 현미경으로 조사해보면 같은 나뭇잎 하나도 없고 눈이 펑펑 내릴 때 눈송이 하나하나 같은 게 하나도 없고 부산의 해운대 백사장에 그렇게 널려있는 모래 같은 모래 하나도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남녀가 만났을 때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남녀는 다름. 이 다름을 이해해야 돼. 다름을. 그럼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시면 이는 국제 문화 문제 바탕부터 여러분 달라요. 여기서 삶에서 두 가지만 정확히 알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옳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옳다. 꼭 자기가 옳다고 빡빡 씌우는 건 괜찮은데 자기는 옳다 해도 되는데 내가 옳다면 성질 팍팍 내요. 되게 웃기잖아요. 왜? 네가 옳다 하듯이 나도 옳다 하는 걸 왜 못 봐주나 이거야. 이게 뭐예요? 이해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남자들은 자기가 옳다고 빡빡 우기는데 여자가 자기 옳다고 자기도 하면 어디서 뭐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똑같이 평등하다면 자기가 옳다듯이 아 상대도 옳다 하는구나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내 마음에 들라고 같이 사는 거 아니다.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자기는 내 마음에 들게 안 하면서 상대 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추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평등하지 않고 존중이 빠져 있다는 요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집에 가서도 요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자, 요 두 개만 이렇게. 요 8개는 같이 가요. 같이는 두 개만 뺐다가 내가 옳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니는 내가 옳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옳다, 내 마음에 이렇게 하요. 요 8개는 똑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만 알고 사시라. 자기가 옳다 하겠구나 하고 미리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미리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요거를 미리 알고 있으라고. 그럼 그렇게 할 때마다 딱 맞네. 그럼 끝났어요. 열받을 일도 할 때마다 딱 맞네. 그럼 끝났어요. 요거만 하면 돼.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국제 결혼 지금은 국제가 아니에요. 지구가 시대니까 옆집에가 조금 멀어서 그렇지 비행기 타고 가니까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걱정이 된다 했는데 걱정은 여러분들이 엄청 대단한 분입니다. 이게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걸 씨를 뿌리면 걱정할 일이 딱 생겨. 열매가 수확이 돼. 네. 이때 이제 어머니가 봐라 내가 걱정한 게 맞잖아. 그렇지. 어머니가 도사예요. 왜냐면 걱정씨를 뿌리면 걱정이 나온다는 걸 알고 미리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또 옳다고 그래요. 왜냐면 걱정씨 뿌려가지고 잘된 집이 있으면 나와봐라. 없어요. 걱정씨 뿌리면 걱정할 일밖에 안 나와요. 이것도 모르면서 엄마 노릇 한다고 고생 많았을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인연고리 칠체 올려놓고 효심사에 오다가 못 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연고리 칠체 올려놓고 효심사 오다가 못 오게 되는 이유는 효심사가 없는데 올라오면 못 오잖아요.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인연 칠체 올렸는데 효심사 못 오지. 효심사가 없으니까. 혹시 덕분 서클은 있는데 이분은 덕분 서클은 마음에 안 들고 효심사만 마음에 들다고 가보니까 효심사가 없어.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교심사는 있었는데 지금은 덕분서클로 다 바뀌어서 옛날에 그 스님 할 때 절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공부해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자기는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했는데 또 공부해라 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 다음 여기 또 질문이 갈팡질팡 하는데 갈팡질팡 하면 잘못하면 엎어집니다. 이런 분들 화장실에 가지 말라고. 똥이 나올 똥 말 똥 하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도 오다가 못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오다가 못 오는데 또 오면 되니까요. 이분 또 오면 된다고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때 이렇게 자 인연이 됐다가 또 인연이 또 잠깐 쉬어졌다가 그럼 또 다시 인연이 됐다 이렇게 이걸 이쁘게 해줄게요. 그 공부를 한번 하자고. 요것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생긴 것은 사라진다. 사라진다. 그러면 요거는 깨달은 자예요. 깨달은 자. 이 원리를 알면 깨달은 자예요. 쉽죠? 깨닫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 요것보다 사라진 것이 다시 생긴다. 요까지 알면 요거는 깨달음을 넘어서서 이게는 차원이 높아요. 영의 삶을 산다. 영의 삶. 영의 삶. 대원의 삶. 전체의 삶을 산다. 전체의 삶을 사는 사람은 늘 생긴 게 사라지는 걸 걱정하는 게 사라져봤자 또 생기는 줄 알고 있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 예를 들면 비가 온다 하잖아. 그럼 보통 사람은 비가 온다 해서 비가 그칠 거다까지만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 다시 온다를 알고 비 올 것을 대비한다 이 말이에요. 한 차원이 더 높게 이렇게 살으시라고. 만났다 해서 헤어지면 헤어지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 알아보면 돼요. 예. 그래서 안 온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필요할 때 오게 돼 있어요. 필요 없을 때는 안 온다고. 화장실 100개 지나도 필요 없으면 아무도 안 가. 그렇지 않습니까? 100개 지나도 가는 사람 누가 있어? 없어요. 지 필요하면 1개 지나도 가. 아시겠죠? 네. 줄 서서도 갑니다. 줄 서서도. 필요하면 알겠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예방접종 꼭 맞아야 하나요? 폐렴 대상 표준. 예방접종을 꼭 맞아야 하나요? 이런 맞아야 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요. 그럼 안 맞아야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한다는 말씀으로 하는데 예방접종 안에 뭘 넣는 거 여러분 압니까? 근데 신기하게 모르고도 판례 놓고 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생각해 볼 일이다. 옛날에는 이런 거 걱정을 안 해도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옛날에는 프랑스에서 예방접종 11가지 맞으라는데 거기에 인체에 칩을 넣어가지고 이런 것까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11개 예방접종 맞으라는데 데모하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예방접종 맞으면 돈을 누가 내요? 네. 맞는 내가 내요. 뭔지도 모르고. 되게 웃기죠. 뭔지도 모르고 나 주면서 돈도 벌어요. 코로나는 맞아봤잖아요. 코로나 옛날 같으면 한 번 맞으면 예방이 돼서 접종이 돼야 되는데 두 번마다 2차에도 안 되고 3차이라고 3차에도 4차이라고 4차면 안 되니까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방접종이 아니라 아예 병원 문을 안 가니까 혹시 환자 방문해야 될 그런 경우 알면 절대 그 집은 안 가요. 왜냐면 그 집에 아직은 여러분 아시죠? 저는 부모님 말을 잘 듣어서 절대 그 집 가지 말아 해서 지금도 안 가고 있습니다. 자, 예방접종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자, 폐렴은 여러분 폐자가 들어가면 평소에 몇 개 안 먹고 있구나 이렇게 해도 돼. 우리 오행 배우면 폐대장 매운 거 좀 먹고 그다음 기운 떨어지면 뭐 하라고? 죽용 꼬차 그지? 간장 꼬차 먹어야 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기운 떨어지면 또 뭐요? 홍삼무가 보충하고 또 식초 먹고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상포진은 알아도 기운이 떨어지니까 신방광 그러면 짠맛 이런 거 좀 입학해서 공부를 하면 이게 예방 주사 맞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건강을 자기가 안내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 덕분서클은 힐링 아카데미 하고 있으니까 신청해서 꼭 공부하시고 예방접종 맞는 돈으로 덕분서클 힐링 앞에다 등록해서 공부하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 질문해 준 덕분에 덕분 힐링 아카데미 잘 안내하게 돼서 박수 한번 보태입니다. 네.
지금 우리 명희 가수님 아까 노래하는 거 봤죠? 네. 이분이 어릴 때 요즘 그러면 신동 그런 거로 뽑혀서 어릴 때 그 당시는 신동이를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딴따라라 그래요. 딴따라.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딸이니까 집에 가다 놓고 머리 깎여가지고 절대로 못 하게. 그런데 부모님이 다행히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신 바람에 지금 한풀이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분이 지금 안에 수술을 11시간 하고 뭐 이거 다, 엄청나게 덕분님도 알아가지고 수술 11시간 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살아남아. 지금 노래 부르고 있어요. 힘이 어디서 나오나 이렇게 덕분님도 많이 하면 나온대요. 덕분님도 많이 해보셔야 돼. 자, 우리 위대한 인물께서 질문해 주시네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스승님은 말의 씨가 땅에 떨어져 뿌리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말은 동물처럼 움직이냐요? 식물처럼 뿌리를 맺나요? 스승님이 가르친 주 나날의 성장 발전한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거는 대단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요 말을 또 공부를 하자. 발 없는 말이 어떻게 천리를 갈까요? 날았어? 요거는 정확하게 옳으신 말인데 그 당시는 천리가 제일 길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을, 그래서 멀리까지 전달된다 이 말을 천리라는 표현이에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데 말의 씨가 땅에 떨어져 뿌리를 맺는다. 근데 말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말이 생명체라서 그래. 덕분석을 공부해보면 말도 생명체고 문자도 생명체, 글자도 생명체, 마음. 그리고 글씨, 마음씨, 맵씨, 솜씨 이 씨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씨자를 붙이더라고요. 긍정만 씨 봐라, 씨가 있잖아요. 그래 씨가 붙는 거는 다 싹이 나는 거예요. 그 말 씨 봐라, 씨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씨들은 전부 다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오는데 싹이 나오더라도 땅이 좋은 땅에 심어야 된다. 자갈밭에 심으면 나기가 쉽지 않고 또 아스팔트에 심으면 아예 안 나고 또 가시덤불 밑에 심으면 가시덤불 이상 크지 못하고 그래서 옥토에 심으라. 그래서 옥토에 심으면 그대로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옥토가 바로 분별이 없는 무분별 상태, 즉 무심에 있으면 옥토라서 거기서 일으켜진 한 생각은 전부 다 씨가 열매로 수확이 된다. 그래서 무심해서 한 생각 일으켜서 씨를 뿌리라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위대한 인물은 태어날 때도 위대했는데 지금도 위대하네요. 나날이 성장 발전하고 있는 위대한 인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가르치는 덕구입니다. 선생님 법식 중 성공한 사람은 목적지까지 수단으로 걸어간다고 하신 부분입니다. 우리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단을 정하는 것이라고요. 이 수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수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볼까요? 여러분들 수단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역할이 있을 때 이 역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세워서 그 꿈이 언제까지 이루겠다는 목표에 가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 인생에서 좌표가 그려졌을 때 이 목적지 가기 위해서 이 목표를 이루려면 이 꿈에 필요한 내 역할에 수단이 있어야 되겠나 하고 드디어 이루는 도구가 수단이다. 밭에다가 호박을 하나 심어야 되겠다 하면 호박 심을 때 땅을 팔 호미가 있어야 되겠네. 이런 게 수단, 호미라는 수단을 통해서 밭을 일구게, 삽을 통해서 이루게, 이런 게 다 수단이에요. 근데 뭐 역할이 뭐 밭에다가 씨를 심는 걸 내 역할로 삼을 때 밭에 필요한 도구를 찾듯이 여러분들이 덕분 소크라와 인연되면 여러분들 꿈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덕분 스쿠라 인연되면 집안 등이 다 성씨가 다시로 바뀌어요. 다 함께. 다 함께. 그래서 뭐 한다고? 잘 사는 세상이 되자는 꿈을 꾸게 된다. 왜 이런 꿈을 덕분 스쿨 만난 사람들 꿀까요? 꿈을 가질까요? 왜 이런 꿈을 가질까요? 전체가 나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공부해 보면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공부를 해보면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너무 기억을 잘 하실 거예요. 이 나가 숨쉬기 위해서 공기의 도움을 받고 또 먹기 위해서 농사 지는 삶에 하늘과 땅과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이걸 전체라는 이름으로 나 아닌 것이라고 붙이면 이렇게 나는 이렇게 나 아닌 전체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니 나와 전체가 연관되어서 이렇게 나 아닌가와 연관되어서 하나이니까 결국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고 나서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 잘 살기 했던 마음이 커졌다. 전체가 같이 잘 살아야 결국 우리 가정 나도 잘 사네. 그래서 덕분석구를 만나서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간지를 공부한 덕분에 내 꿈이 확장이 됐다. 왜? 전체를 위해서 살 때, 전체가 나를 돕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위해서 사는 분하고 인연을 맺으면 그분 덕분에 여러분 삶이 훨씬 더 쉬워진다. 왜 그럴까요? 네. 전체가 나를 도와주니까. 그전에는 내 가족만 나를 돕고 어떤 가족들은 형제라도 안 도와주는 형제. 그렇게 도와주는 범위가 좁아요. 그러다 보니 열심히 해도 내 의식 중 하나 해결도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전체를 위해서 사니까 전체가 나를 도와서 살아가니까 의식주가 훨씬 쉽게 이렇게 해결이 돼. 예를 들면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장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장사를 함께 하는 분을 동업자라고 그래요. 함께 하는 동업자. 이게 동업자가 요즘 거의 다 부부에 있는 경우가 있다. 부부. 가족. 이런 분들이 최소한 하늘, 땅, 사람들이 전체가 아무래도 좁혀서 손님이 와줘야 장사한다.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이 도와줘야 된다. 설거지, 숟가락이 도와줘야 된다. 밥그릇이 도와줘야 된다는 건 알아야 돼요. 도와줘서 장사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업자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도 기준이 말을 할 때도 말의 기준이 똑같이 나와야 돼.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요게 일심이 돼야 돼. 일심 한 마음이 돼야 돼. 요게 한 마음이 돼서 오는 손님이나 함께 준비하는 사람끼리 서로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고 생각도 고마운 마음에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뭘 해줄까 하는 생각도 하고 행동도 고마운 마음에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어떤 일을 해도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안 될 수. 그런데 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물 안 잤어요. 니나 공부해라 그러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아니 생각해봐.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돼 말. 왜냐면 계속 나는 뭘 되도록 해보려는데 안 되도록 계속 하는데 이분하고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나. 내 같으면 안 산다. 진짜로 안 산다. 왜냐면 칼을 뽑는다고. 내하고 공부해서 고마운 마음 보답한 마음으로 한번 살아볼래? 안 그러면 땡 찰래? 하고 한번 한다는 거지. 아니 남은 인생을 얼마 살지 모르잖아. 한 번은 제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 해야 된다는 거지. 맨날 죽으면 되는 일이 있냐는 거지. 어차피 칼을 한번 뽑아서 성부를 던져야 된다. 왜? 그래야지 그분을 이해하는 길이다. 정말 상대를 이해하는 길이라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칼을 뽑는 거라고. 왜? 그분에게 다른 거는 몰라도 도와준 덕분에 사는 줄 알고 입맛 뻥끗하면 덕분입니다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덕분입니다는. 이 말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무슨 덕볼 일이 생겨서 뭘 하더라도 집안이 번창할 거 아니냐는 거지. 애들한테 말을 한 번 하더라도 아이고 우리 아들 덕분이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며느리한테 사이한테 누구라도 아이고 우리 딸 덕분이다. 아니 이런 집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이렇게 덕분석을 공부하면 이런 집을 만들 수 있다는데 어떻게 칼을 안 뽑아?
대단한 분이지. 그러니 끼리끼리 산다 하는 거죠. 그래 살아. 뭘 헤어지기는. 그래서 뭐 그 나물에 그 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살아도 돼요. 헤어지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물어보네요. 또 가겠습니다. 네. 중국에는 산소가 집 옆에 있는데 신주 단지와 같은 의미입니까? 조상은 왔던 곳을 보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조상은 왔던 데가 집이라서 집 옆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여러분들이 그 나라마다 조금 다르게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모시구나 하는 거를 유럽에도 여러분들 가보면 또 모시는 방식이 성당 같은 데 쭉 보면 성당 안에다가 시신을 모시나서 그 신부님 그때 신부님이 성당 안에 있어. 그렇게 옛날에는 이런 걸 이제 모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했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또 옛날에는 더 기술이 좋아하고 어떻게 그 시신이 그대로 계속 있을 수 있게 처리를 했는데 그때도 우리가 지금이 발달됐다 생각하면 돼. 그때 나도 지혜로운 분들은 그때는 똑같이 시대를 초월해서 지혜로운 분은 지혜로워요. 그래서 지금도 성당에 가보면 뭐 모시는 게 몇 분은 있어요. 돌아가신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 옆에 있든 어디에 있든 아무 상관없고 영혼에 대해서만 바르게 알면 좋겠어요. 영혼은 생각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걸 먼저 알아두시고 그 움직임이 자유롭다. 두 가지 영혼의 특징이에요.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고 움직임이 자유롭다. 그런데 영혼도 역시 생각 틀 속에 갇히면 참으로 고통스럽다. 왜? 그 틀 속에서 못 벗어나니까. 생각에 의해서 자유로운 영혼이지만 예를 들면 미국도 금방 갈 수 있고 아프리카 금방 갈 수 있고 뭐 딸네 집에 며느리 집에 왔다 갔다 금방 할 수 있는데도 생각 틀 속에 갇혀 있으면 심지어 여러분들이 자기가 고생했던 장소 예를 들면 입에 담기가 곤란하지만 우리가 학살했던 그런 장소 그 자리를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서 이렇게 혼을 달래주기도 하고 천도를 해주기도 하고 또 생각에서 벗어나서 해탈이 되도록 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영혼의 특징은 생각에 의해서 움직임으로 움직임이 자유롭다고 하나 생각 틀 속에 갇혔을 때 그 어느보다 고통스럽게 삶을 영위하고 있고 특히 영혼은 사람 몸에 왔을 때 온도 차이로 인해서 사람 몸에 오면 사람이 계속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힘을 못 쓰고 어떤 것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하게 돼서 사람 몸에 가면 안 된다는 교육을 제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덕분석으로. 그런데 이게 생각에 의해서 자유롭다 보니 딸한테 안 가야지 할 때 벌써 딸 하는 순간 딸한테 가버렸어. 가가지고 다시는 안 가야지. 그 덕분석으로 갔다가 딸한테 갔다가 딸한테 가면 안 되지. 그래도 딸한테 가면 안 되죠. 딸 해보세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어. 그때 요런 소리가 난다. 들어봤죠? 요런 소리는 저리 갔어요. KTF에서 더 빨라. 아들한테 안 가야지. 딸한테 가. 아이고, 급급석으로. 정신.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마음 다스림이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자기 마음을 자기가 통제해서 다스리는 힘은 해두어야 된다. 그걸 공부라는 이름으로 꼭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상님이 왔던 곳이 어딜까요? 조상님이 왔던 곳은 빛이다. 빛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 왔던 곳이 곧 갔던 곳이고 지금 그 자리다. 이렇게 바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 종료 알고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주식 종료 알고죠? 우리 주식 증명해 주시는데 주식의 마지막에 요거 주식이 네, 조금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에서 머리가 좋은 분들이 돈을 어떻게 하면 가지고 놀 수 있을까 연구한 게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취지가 좋은 쪽으로 말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개미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들의 돈을 조금씩 하면 이렇게 눈덩이가 됐죠. 이걸 가지고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주면 이 회사가 이 돈으로 가지고 성장 발전하면 이걸 다시 개미 집단한테 분배를 해주겠다.
들어보면 되게 맞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 순진한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 줄 알고 따라간다는 거죠. 네. 이 전부 다 이 회사에 투자를 하라 이렇게 하려면 이 회사를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미리 선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선전할 때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된다는 건 보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보장이. 잘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래서 이게 사실은 투자인 것 같은데 자칫하면 투기로 바뀌니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주식을 투자하면서 앞으로 자기한테 배당금이 5% 이하 나오면 나는 대박이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식 투자해서 5% 이하 나오면 대박이다. 아무도 손 안 드네. 이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손 들어보는데. 이분 손 드는 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서 그래. 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투기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면 은행 이자보다 많이 나오면 은행 이자보다 많이 나오면 이 투기하는 거예요. 투기. 은행 이자가 5% 이상 된 은행 이자 있습니까? 없어요. 특별 적금해가지고 한 번씩 그냥 특별히 뭐 해주는 거 있죠. 그럴 때만 있지. 은행은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식 투자해서 5%만 나오면 은행 이자보다 많으니 대박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미 시작이 뭐로부터 출발했어요? 욕심. 욕심의 시작이니까 끝이 뭘로 가겠어요? 욕심. 그래서 욕심의 끝자락은 뭘까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쫄딱 망해요. 진짜요.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러다가 폐가 망신까지 해요. 왜? 옆에 사람 끝까지 다 끌고 가서 망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5% 이상 이렇게 그리고 이 투자를 할 때 5%는 나와. 투자하면 이렇게 말하면서 투자하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거 30% 나와. 30%. 배로 나와. 2배 나와. 그러면 뭐 시작할 때부터 이 투기하는 거냐, 투기. 투기하는데 자기는 투기도 몰라. 기준을 모르니까. 그래서 돈 뭐 조금 있는 거 이거 뭐 난리도 좋고 또 웃기는 말을 해요. 난리도 좋고 되면 좋고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 날리면 좋고 해놨으니까 날리는 거지. 뭐였냐면 이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 투기부터 출발했잖아요. 지금 고생한 반 중에 저한테 지금 상담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주도 땅 살아서 땅 사서. 그래 제주도 땅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어디에 있는지 가보지도 않고 돈 조금씩 보태서 같이 지분으로 산다는 거야. 그럼 자기는 지분으로 사니까 또 팔지도 모르대. 왜? 지분인데 어딘지도 모르지만 같이 팔려야 팔려. 근데 그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제주도 땅 좀 사면 좋다니까 뭐 중국이 투자해서 많이 올라간다 그러고 앞으로 뭐 10배는 뛴다 그러고 했는데 제주도 땅 어딘지는 몰라. 근데 지금 와서는 그 대출 갚는다고 고생해. 그래서 이거 팔아보고 그 없는 걸로 하겠다니 팔 수가 없다네. 왜? 묶어지가요. 딱 묶어지. 배꼽을 잡아요. 인생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나 보니까 인생을 살 때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을 따고 하듯이 인생 면허증 따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인생 면허증 딴 사람 손 들어봐. 덕분 석굴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업체에서 하는 거 발급하는 거 몇 개, 민간 업체 발급을 몇 개 따고 있어요. 인생 면허증을 딴 사람들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돈이 좀 있으면 회사에 투자해서 그 회사를 잘 되게 한다. 괜찮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 덕분 석굴이네요. 거짓말 아니에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 이거는 망하는 게 아니고 미래가 딱 보여. 함께 성공한다고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면 자기도 좋은 거잖아. 우리 자식들 후대에 잘 살고 투자를 확실하게 하는 게 이게 진짜 투자예요. 근데 여기는 여기 투자할 때 뭐 대출 받아서 해라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정성금만 안 돼, 정성. 근데 내가 극락대전에 가보니까 가져가도 됩니다. 이건 아닌데 그거 빨리 바꿔놔야 돼. 가져가도 됩니다. 아니에요.
공짜가 없습니다. 가져가시더라도 정승금은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문구가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덕분석구는 공부가 뭐예요? 공짜가 없는 줄 깨달아 지혜와 복덕을 닦는 거라고 가르치면서 그러다가 가져가도 된다. 그냥 가져가도 되는갑다. 차 탈 때도 가르치네요. 차는요 덕분석에서 무료로 운영해요. 누가 무료로 운영해? 공짜가 없는데. 자비는 받지 않습니다. 사비는 받지. 그러나 정성금은 자기가 내셔야 합니다. 왜? 이 세상은 공짜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안내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르게 가르쳐요. 왜?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주식 투자하는 건 제가 단연코 권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돈이 있으면 지금 당장 빛나게 좋은 일에 쓰시라고. 특히 세상을 위해서요. 그게 제일 확실히 많이 남는 장사다.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남는 장사인 사람을 따라하면 좋겠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남는 장사 중에서 제일 많이 남는 장사예요. 예수님은요, 13세 고향을 떠나서 29 고향을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돌아서 33세에 돌아가시게 3년 6개월 정도밖에 세상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 나머지 다 공부한 시간이거든요. 10세부터 29까지 공부했어요. 공부. 저 인도 티베트 다니면서. 그런데 3년 6개월 투자했단 말이에요. 세상에다가 내 몸을 던져서 내 몸과 시간을 다 세상에 던졌더만은 제일 많이 남는 장사를 해서 지금도 예수님 이름만 붙여놔놓고 십자가 걸어놔놓고 예수님 모시고 살면 밥 먹고 살아. 직장 중에 제일 안전빵 직장이에요. 실제로 자기가 사장도 돼. 그렇잖아요. 출퇴근 자유로 재택근무도 돼. 진짜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성화모니 부처님 보시라고. 성화모니 부처님은 좀 길어. 45년 동안 많이 남는 장사를 한 거잖아요. 성화모니 부처님은 여러분 알잖아요. 29세부터 35세까지 공부한 기간 알죠? 그 앞에도 물론 공부한 기간이고 집에 있을 때도. 그 다음에 35세부터 80세까지 45년 동안 사셨잖아요. 보통 49년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45년 동안 사셨는데 오직 세상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남는 거죠.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화모니 부처님 모셔놓고 그냥 목당 한번 치고 있으면 밥 먹고 살아. 진짜요. 저도 그걸 컨닝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내가 숨 안 쉬면 내 이름 걸어놓고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이거 꼭 이야기해 준대요. 세상을 향해서 몸과 시간을 던지세요. 그게 제일 많이 남는 장사다. 네. 그 주식 종료를 알려드리는데, 네, 오늘 이 시간부터 하지 마세요. 땡. 네. 주식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굴이 크다고 친구들이 놀리는데 어떻게 설명해 줘요? 얼굴이 크다는 거는 여러분 대단히 좋은 거예요. 얼굴이 크다 말은 뭐예요? 세상에 큰 일을 많이 해서 많이 알려졌다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생에도 큰 일을 해서 많이 알려지도록 하라. 근데 많이 알려지도록 하라. 즉 빛나게 자신을 더 많이 발휘하라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왜 얼굴이 작아야 되는 무슨 법이 있어요? 요즘은 모델들 얼굴 작고 막 이래야지 되는 줄 아는데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고. 인형같이 작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방 안에 넣어놓고 가지고 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이 지금 심하게 눈을 뜨라고 하고 있냐면 지금 패션쇼를 테이프만 붙여가 나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 꼭지 이런 건 테이프만 붙여가지고 패션쇼 한다. 옷을 안 입고. 아니 다 벗고 나오면 돼. 왜 테이프는 왜 붙여? 그게 패션이야. 테이핑 패션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패션 그런 거 한다고 모델 한다고 굶어가지고 전부 다 굶어서 죽어. 그런 노예에 말려들지 마시라고.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갖고 놀려고 하는데 우리가 속아서 말려들면 안 된다. 이 지구상에는 오직 유일하게 나 같은 사람 한 분밖에 없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고 가르쳐야 돼요. 똑같은 사람 하나만 있어도 값이 떨어져. 거짓말이에요. 이 성담 같은 잘난 놈이 또 하나 나와가지고 또 하면 나 안 찾을 수도 있어. 왜? 잘난 그놈 나는 데려간다 그러고.
다행히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직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을 가르치고, 그래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고 가르쳐. 얼굴 크다는 것은 널리 크게 이름을 떨치고 빛나게 삶을 사는 가보로 앞으로 더 크게 세상을 빛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역할을 할 거라고, 그렇게 바르게 안내해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인과의 결과물이라 그렇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거 시켜줘야 합니다. 공부 못하다는 이 말을 부모가 하기 때문에 말이 씨가 돼서 공부를 못한다는 줄 모르고, 공부 못하는 자녀는 이 지구에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공부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으려면 첫째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재미가 있겠어요? 일단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해봐라 하면 정말 신나게 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뭘 좋아하는가 해서 좋아하는 걸 하도록 하는 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보시고, 공부는 학교에 점수를 많이 받느냐 못 받느냐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덕분 스쿨은 뭐라고요? 이미 갖추어져 있다 했잖아요. 누구나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 못하다는 하면 안 되고 각자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역할이 다르니까 각자 잘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하는 거하고 요거는 좀 기준을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요거 여러분들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다가 보니까 그걸 잘하게 됐다 이렇게 출발하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잘한다.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전생에 그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다가 나와서 그래요. 그런 분이 간혹 있어요. 왜냐면 신동이라 해가지고 어릴 때 뭐 판소리 한다든지 뭐 장구 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타고났다로 보지 마시라는 게, 전생에 많이 했던 걸 연결해서 지금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빨리 발견된 거예요. 누구나 그게 있는데 발견이 늦게 된다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좋아하는 거를 찾아가는 연습, 찾아가는 거. 요거를 먼저 찾아가라. 저는 이거 강의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위인전을 이렇게 해드리라 그래요. 고전 같은 거. 어릴 때부터 읽어드리고, 그러면 그 중에 자기하고 주파수가 맞는 게 있어요. 유달실이 그분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 위인 중에서도 그분이 자기한테는 관심이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을 닮아서 그런 위인이 되거라, 훌륭한 분이 되거라고 뭐 발동을 걸어줘야 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을. 그래서 관심을 갖다 보면 범위가 넓어지면서 엉뚱한 데서 그보다 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 찾아가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특히 덕분스쿨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덕분반, 존중반, 신뢰반 공부를 하면 박사 100개 딴 것보다 실력이 훨씬 앞선다는 것,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공부 내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지 못한 공부를 다 배운다 이거예요. 신뢰반 공부가 지금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대학, 논어, 명자, 중용, 주여, 꾸란, 탈무드, 성경, 불경, 천부경, 삼일신고, 성악 집교, 성악 십도. 이런 건 전부 다 성인들 공부예요. 이게 신뢰반 공부예요. 그 다음에 존중반 공부해 볼까요? 여러분들 뭐요?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해라, 부자 연습은 어떻게 해라, 성공 습관을 어떻게 길러라, 인연관계는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명품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라, 지혜의 힘을 어떻게 갖추고, 오래된 미래, 과거에도 쓰고 미래에도 쓰는 지혜,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끄집어내는 대비심의 위력, 119가지로 덕분반에, 존중반에 배우게 한다고. 이런 공부 가르치는데 학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덕분반 공부를 하면 어떻게 이제 제일 1번 공부란 무엇인가? 공부를 왜 하는가? 공부하는 방법? 공부를 최소한 어디까지 해야 완성이 되나? 공부를 처음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럼 스승의 조건, 스승 만났으면 스승의 위력이 어디까지 가나? 스승 만나면 뭐부터 공부하냐? 개념부터 공부하냐? 개념의 필요성 중요한 거. 개념부터 공부할 때 무슨 개념 한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부터 알아라고. 자기 자신 알고 나면 하느님 뭐고, 알라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요? 관세모살 뭐요? 이런 공부해야지. 그 다음에 무슨 공부할까요? 쓰레기가 뭔지 알아나? 쓰레기가 생명체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판단하고 하는 모두가 마음이죠. 마음이 뭔지 설명해봐라. 그 마음은 사용 안 할 때 마음을 깨달음과 세상의 깨달음, 또 반야와 반야 바라밀, 무아와 윤회, 그 다음에 열반과 완전한 열반, 이거 전부 다 해탈과 구원, 이런 게 전부 다 마음을 다 사용 안 했을 때 일어난 공부를 덕분만 가르친다. 그러니까 마음을 사용하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에서 자기 나라의 정체성, 역사, 이런 공부, 그 다음에 자기를 정확히 알아고, 자기 자신, 즉 사람 경전 읽어라, 세상 경전 읽어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어떻게 사회 물결, 자기 자신, 세상의 인연 다 공부하라고 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원래부터 있는 법칙, 변하지 않는 법칙이 뭔지, 그 다음 덕분입니다. 왜 하는지, 행복 기술은 또 뭔지, 이것만 아니고 삶과 죽음은 뭔지, 호흡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호흡을 통해서 팔정도를 다 깨뚫어라. 이런 공부를 하지.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떻게 벌어지냐. 내가 태어나서 무엇을 내가 배우면서, 무엇을 사랑하면서, 일자리는 어떻게 되고, 학교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병원은 어떻게 되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되고 하며 사랑하면서 무엇을 자손에게 물려줘야 되고, 유산은 무엇인지 전해줄 건 뭐냐. 36가지. 이렇게 덕분석을 공부는 이 지구에서 대학까지 욕 나오게 18년 동안 공부해도 대학 박사까지 못 땄다 그러잖아. 18년 공부해가지고. 그런데 그 공부에도 덕분석을, 덕분반 공부 하나도 못 따라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학교 공부 못 한다고, 공부 못 한다고 이렇게 딱지 붙이지 마라. 덕분석을 공부는 누구보다도 잘하는 아들이라는 걸 꼭 기억해 달라. 왜? 이 공부는 생활에 직접 쓰이고, 당장 쓰이고, 쓰면 바로 빛이 나고, 누구보다도 앞설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니까, 이런 공부 같으면 하겠다, 이거야. 근데 그거 해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 해라 그러고, 하기 싫은 거 해라 그러고, 왜? 도움 안 되니까. 그거는 2차 대전 때 공부예요. 지금 도움 안 되는 공부다. 여러분 알아두라.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공부를 실제로 이야기했다. 엘빈 토플러가 와서서 왜 지금 21세기 학생들에게 되게 웃긴 게 20세기도 아니고 19세기 공부 과목 20세기 사람들이 21세기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전혀 필요 없는가. 그래서 너 집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 너 아버지 직업이 뭐냐, 이런 거 가지고 애들 놀이를 하고, 그래서 왕따 시키고, 이런 놀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라는데 가보라고 학교 안 보내요, 애들은. 왜? 학교 와서 배울 게 없다고 지금 빨리 알았기 때문에. 집에서 가정교사 불러라고 사회에 필요한 거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를 안 보내고. 그만큼 지금 학교가 학교 역할을 못 한다. 그래서 학교를 과감하게 변신하고, 선생님도 과감하게 바뀌어야 된다. 선생님도 내 정년 끝날 때까지는 바꾸지 말어. 나 월급 타고 또 나중에 연금 타고 해야 돼. 안 바꿔. 자신들의 손자와 후대를 생각하면 총대를 메고, 내가 그동안 선생님 하면서 자식 잘 키웠으니 후대 자식을 위해서 우리부터 먼저 어른이 사표 내고 학교 체계를 바꾸자고 일어설 수 있는 진정한 부모가 이 땅에 과연 있느냐, 이 말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거죠.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지. 그래서 더도 말고 덕분스쿨 보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줬다고. 시대에 맞는 공부를 말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말해서 가슴이 아픈데요.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한 부모님의 책임이고, 또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돌려야 한다. 이 아들이 세계적인 인물로 우뚝 서서 세상에 큰 빛을 비추도록 축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일으키지 않고도 소통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말 하나 생각 하나 일으키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했는데,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일으키지 않고 소통한다는 것은 무심해서 소통한다,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심해서 소통, 이걸 뭐라 하냐면 이심전심이다. 그리고 아주 옛날 이게 문자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다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걸 원시반본이라. 그리고 이걸 신인합발이다. 이렇게. 이 말이 바로 무심해서 서로 마음과 마음을 소통한다. 이렇게 표현한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불교인지를 쉽고 간단하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십니까? 이거 대답을 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잘 키우겠다고 하면 마음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내 자녀가 첫 번째 잘 키우려면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그게 첫 번째예요. 바르게 알려면 여기다 뭐냐면 바르게 알려면 제일 먼저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쉽게 이해가 되도록 해야 돼. 쉽게 이해가 되도록. 그래야지 알아듣기가 쉬워요. 쉽게 하는 걸 공부를 하시겠네. 두 번째, 복잡하면 안 돼. 그럼 안 하려고 그래. 이게 두 번째는 간단해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을 다 함께 잘 살게 해야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길은 오로지 가르침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내가 바르게 알고 제대로 살아줄 때만 이루어집니다. 그럼 바르게 알아야 되니까, 그럼 오로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내가 원을 세워서 지금까지 세세생생 살아왔으니 바르게 알고 제대로 살게 해주려면 바르게 알리는 것이 다 함께 잘 사는 길의 초석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하고 늘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래 세월 세세생생 연구하고 또 실제로 해보고 그리고 복잡하지 않도록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해줄까? 간단하게 해줄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세세생생 해왔은 거라. 그럼 요거 갖고 안 된다. 여러분 해보시면 요거 갖고 안 돼. 마지막으로 여기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요게 하나 더 있어야 돼. 이걸 양념을 쳐야 된다. 재미나야 된다. 재미나. 여러분들 재미나게 안 하잖아요. 그럼 오랫동안 계속 못해. 여러분이 재미가 나야지 오랫동안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유튜브를 들은 분들 다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도 24시간 계속 들어도 코미디보다 재미있다고 그래. 유머 1번지 이런 저러가는 그렇게 재미있다고 그래.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가 긍정의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힘이 난다 그래. 특정히 힘이 나면서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마약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독이 돼서 안 들으면 안 된다 그래. 이게 뭐냐? 요 세 가지를 갖췄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하려면 어제 아래도 대전에 법원 앞에 유원옥 냉면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본부 가족들에게 여름에 시원하게 냉면 드시라고 나눔을 해 주셨는데 내가 이야기했어. 그 냉면이 진짜 대단하거든요. 유명한데. 그래서 뒤에 서비스로 2가지가 나오고 있나 내가 물어봤어, 사장한테. 요즘 시대에 서비스 이 2가지 안 나가면 대가의 자리에 못 가. 여러분 뭘 서비스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온 사람, 유머 한 사람 내줘야 돼, 유머 한 사람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입꼬리 올리는 거, 이건 기본으로 서비스가 나가야 돼. 이 정도도 안 하면서 식당에서 뭐 장사가 안 되고 손님이 안 온다. 그래, 안 오지 뭐 올 일이 있어요. 서비스가 이런 게 안 나오는데 똑같이 해가 되겠습니까? 차별화 해야지.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안내해서 제대로 살도록 해줄까? 그러면 바르게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다 함께 잘 사는 길의 방법이다. 그게 바로 수단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쉽게 해줘야지 알기가 쉽고 간단하게 해줘야 따라하기가 쉽게 된다. 그리고 재미나게 해서 계속 반복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준비를 해서 안내를 해서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들어보면 와, 이렇게 쉽고 이렇게 깨닫기가 쉽고 이렇게 보면 누가 못 깨달아 뭐 이렇게 소리를 할 수 있는 게 어제 아래 하루아침이 된 것이 아니라 세세생생 일구월심 일체중생 또 다른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원으로 세상을 사는 분과 함께 하면 여러분 삶은 대원과 같이 가기 때문에 전체가 도와서 쉽지 않게 잘 풀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덕분 석굴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기필코 만들어내 보지 않겠습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말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